근데 이거 한 5만 이상 되면 조회수 네.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것 같은. 사실 20대 미혼이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에토제이만의 그런 당첨됐던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청약은 기본적으로 그 기존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사는 거잖아요. 좀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사면은 시세 차익을 좀 더 확정적으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경쟁률이 되게 높거든요. 25평 대비 32평이. 네. 그리고 한국인은 판상형이라는 구조를 좋아하는데 이게 청약을 지원할 때 A, B, C 이런 식으로 영어로 된 거를 선택을 해요. 그 영어에 따라서 구조들도 다 이미 보여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 A 타입가 판상형, 그리고 B하고 C는 약간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타워형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한국인들은 A 타입을 선호하기 때문에 웬만큼 세대수가 차이 나지 않는 이상은 A 타입가 인기가 되게 좋아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인 25평 아파트에 가장 인기가 없는 C 타입 선택하면은 32평의 A 타입 하는 것보다 최소 2~3배는 경쟁률이 낮거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25평의 그 타워형을 선택하는 게, 그 타워형이 아까 말했던 C 그런 걸 선택하는 게 일단은 당첨 확률이 가장 높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이거를 좀 알고, 저는 정답을 알고 푸는 거하고 정답을 모르고 푸는 거는 조금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20대들은 사실 큰 평수를 네. 하면은 시세 차익은 얻을 수 있지만 그 확률적으로 사실 많이 낮기 때문에 네. 우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은 그런 평수나 타입을 선택을 하면은 네. 오히려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죠. 네네. 생각의 전환이네요. 확률이 낮은 타입에 이제 베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59A, 59A1 이렇게 같은 A형인데도 이름이 다르게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완전히 같다고 하면은 59A하고 59A1이 그러면 거의 대다수의 케이스가 59A1의 경쟁률이 낮습니다. 근데 A랑 A1 차이가 뭐예요? 저는 A를 메인 타입이라고 하고 A1이나 A2 이렇게 영어 옆에 숫자가 있는 거를 좀 서브 타입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신발장이 오른쪽으로 꺾이냐 아니면 왼쪽으로 꺾이냐 대략 이 정도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영어를 쓰거든요. 실제 청약할 때 보면은 아까 말했던 메인 타입인 59A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59A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근데 59A1 이런 거는 그냥 숫자로만 써져 있거든요. 59.664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청약에 도전을 할 때 이거 뭐야 이 숫자만 써있네? 하고 그냥 패스. 판상형을 좀 많이 좋아하니까 그 59A, 25평 A, 32평 A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쓰는 경우가 많아서, 당연히 그냥 도전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 경쟁률이 높고 그 약간 서브 타입 그쪽을 노리면은 경쟁률이 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9A나 59A1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냥 딱 보기에 59A1이 뭔지 모르니까 59A로 넣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 꿀팁인데요. 그래서 네. 공급 세대수가 같으면은 무조건 59A1의 경쟁률이 좀 더 낮고, 거의 대박이다. 차이가 너무 극명히 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59A1의 세대수가 좀 적다고 해도 경쟁률은 좀 낮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뭐 엑셀이나 그런 거 따로 정리한 건 아닌데, 앞선 청약들을 모의 투자도 해보고 했다고 말했는데, 이제 그때 보니까 대략적으로 거의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와, 짱이다. 근데 이거 한 5만 이상, 10만 이상 되면 조회수 네.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청약을 제가 생각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거만한데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진리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파트 크기 그리고 구조 선택, 저는 이거는 10년이 지나도 그냥 계속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투자를 하는 거여가지고. 맞아요. 부동산 항상 배울 때도 네.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에토지님은 벌써 그 본질을 깨뚫고 이렇게 꿀팁을 또 알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르려고 너무 자꾸 빈잔을 마시는 것보다는 약간 조금 반잔일 수 있지만 조금 본인의 객관적인 상황에 맞게 약간 적절히 반주 정도 하는 거는 저는 추천합니다. 그러면 또 청약을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당첨된 지역이 네. 그 당해라고 하죠. 당해라고 하는 게 청약이 공고된 지역 시민이란 건데, 대체적으로 그 기준이 거주지에서 1년에서 2년이 흘러야지만 그 당의 시민이란 자격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당첨된 곳은 이제 그게 공고문이 나왔을 때 그 순간만 그 시민이면 돼가지고 이거를 찾다 보면은 많지는 않은데 이제 간간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쪽 청약을 위해서 아예 이사를 했고요. 아까 말했던 거 방 크기하고 구조 좀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하고 당첨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안 왔으면은 확률이 0%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아까 말했던 당해 시민에서 끝났기 때문에 청약을 예찬하기보다는 청약이랑 부동산 공부랑 거의 같다고 했는데 이제 지역을 찾아보다가 만약에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청약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있는가. 만약에 당첨될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하면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고 너무 괜찮은 지역을 찾았어요. 근데 청약이 예정된 게 없네? 그러면 오히려 좋아. 그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라고 뭐 매번 이제 서울 아파트가 부족하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좋게 본 지역에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없는 건데 그러면 그런 지역이라면 아파트를 그냥 구축을 매수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보들은 어디서 얻으시는 거예요? 어디 가면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전 약간 히든 패스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히든 패스가 제가 만든 단어라서 당연히 아무도 모를 텐데 숨겨진 패스 길이라고 해서 당해 거주 요건이 없는 이런 지역들을 누가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가장 직관력이 좋은 게 호객노노란 어플이거든요. 네. 거기서 그냥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요약을 드리면은 호객노노란 어플에서 이제 지역을 한번 쓱 다 보고 관심 있는 빨간 지붕들을 이제 이름을 확인한 후에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거기 있는 포털 사이트에서 여기는 어느 기준으로 몇 년 거주하면은 당해 시민을 줄 거다. 라고 정보가 있습니다. 간략하고 되게 필수적인 정보를 주셨네요. 저도 오늘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약이란 게 확률 싸움이잖아요. 아무리 전략을 잘 구축했다고 해도 100%는 없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지만 만약에 아파트를 매수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급하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청약을 계속 도전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냥 공짜로 로또 복권을 주고 있는데 그 안 긁을 이유가 있을까 해서 맞아. 저는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청약은 조건이 되면 그냥 계속 다 도전을 해보고 그러니까 저처럼 약간 전략이 없어도 그냥 운 좋게 만약 당첨되고 몇 억을 벌면은 그게 가장 스트레스 안 받고 해피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청약은 만약 조건이 된다면 계속 도전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로또가 2,000원인가 그렇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청약은 그 도전하는데 돈이 안 드는 맞죠, 맞죠. 와. 그러면 그 에투지님은 아파트만 청약을 넣는 거예요? 오피스텔 그리고 근생이라고 하는 근린생활시설 같은 청약들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좀 좋은 게 100세대 미만은 전매가 바로 되거든요. 네. 그 전매라고 하는 게 당첨이 되고 그냥 계약도 안 하고 바로 팔 수 있는 거. 이제 그러면 아까 처음 핸담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복권인데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오피스텔 주상복합 쪽은 괜찮은 거 있으면 다 넣고 있고요. 영 괜찮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이제 전매가 된다고 하면은 넣고 있습니다. 청약이 이제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다 좀 저렴하게 나오긴 하니까. 네네. 청약을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은 일단은 당장 은행에 달려가서 1회 10만 원으로 청약 통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청약을 공부해보는 걸 전 추천하고요. 청약이 기본적으로 다른 기존 아파트 대비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당첨만 될 수 있으면 절대적으로 이득이거든요. 투지님이 네. 20대에 또 1억을 모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모으시게 됐나요? 책에는 1억 가량이라고 써놨는데 네네. 7천만 원 정도고 약간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학생 시절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좀 많이 했어요. 저 그 메이플 스토리 완전 중독. 마법사였거든요. 전 전사였어가지고 그러시구나. 장사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때 느꼈던 게 주문서하고 포션을 사재기라고 하죠. 그거를 엄청 싸게 사서 조금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메이플 스토리 안에서 네네네. 경제를 배우신 네. 거네요. 경제와 시장이 있는데 저는 시장을 이해했다.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로. 게임이 이렇게 좋다니까요. 네, 메타버스입니다. 메이플 스토리도. 제가 어쨌든 메타버스에서 이제 시장을 배웠고, 근데 그 메이플 스토리에서 제가 주문서나 그런 걸 좀 팔다 보니까 돈이 좀 모여서 지작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시세보다 조금 더 싸게 사서 그리고 조금 더 붙여서 팔면은 시간 대비 내가 벌 수 있는 수익이 엄청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주식은 약간 나한테는 주문서 이런 느낌이고 아파트는 이제 강화가 잘 된 무기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먼저 우선시했고 그때 장사로 500만 원을 제가 모았거든요. 현금으로. 네. 지금도 500만 원은 큰데 이제 화폐 가치를 따지면 좀 더 컸던 거죠. 중학생 때 시장을 이해해버리고 10대에서 20대 때 저는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먹을 돈으로 그 스타벅스 한 줄을 산다고 해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저의 시드를 좀 모으는 거를 더 중시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도 진짜 도전적이게 저한테 인터뷰를 딱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메일로 적어서 그쵸, 그쵸. 인터뷰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정말 잘 되실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0억 정도 모으는 거를 좀 목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다짐이 자산이 1억 이상 됐을 때 이 동그라미 가면, 그리고 이제 10억 이상 될 때 이제 세모, 오. 그리고 50억 이상 됐을 때 네모, 오. 그리고 자산 100억이 됐을 때 프론트맨, 그리고 이제 순자산 100억이 되면 이제 얼굴을 오픈하는 그런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와, 멋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얼굴 공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이런 재미를 스스로 하고 약간 도전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세모 가면으로 한 번 더 출연해 주세요. 아, 그럼 그때는 또 당찬 다른 새로운 주제를 오. 가지고 10억 모았습니다. 이런 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너무 네.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